이게 윗분이, 이게 제 윗분이 제가 평가한, 이게 제 동료나 부하들이 평가한 그 결과를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그걸 다 제가 모아놨다가 이번 책에 잠깐 언급을 했듯이 그게 이제 못 고치지만은 계속 주의를 하는 거죠. 계속 관심을 갖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특히 인간 존중 측면에서 내가 이제 점수가 안 좋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조심해야지. 회의 때라도 엉뚱한 얘기 하더라도 그 즉시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좀 참았다가 이제 그런 개념이 돼요. 처음에 그거 받으셨을 때 좀 마음은 안 좋으셨죠? 당연히 마음 안 좋죠. 당연히 마음 안 좋은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나.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나.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냉정하게 당신 이러냐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맞대요. 당신 딱 맞다고 이거 고치라고. 나니까 봐주지 그렇잖아.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저를 무서워했거든요. 이게 누구나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느껴야 되거든요. 위에서 바꿔라, 변해라고 하면 아마 잘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누구나가 본인 스스로 느껴서 그것이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이제 되는 거겠죠. 이제 보통 기업에서 팀장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360도 피드백이라고 동료 평가, 부하 사원 평가, 또 상사 평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장 정도 될 때 평가받는 것은 주로 부하 사원들은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온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임원이 딱 되고 나면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하 사원들 중에서도 내 직속 부하도 있지만 또 다른 부하도 있을 수가, 다른 부서의 부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특히 임원 같은 경우는 같은 임원 같은 경우는 경쟁이기 때문에 상호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평가를 보면은 상사 평가, 동료 평가, 부하 평가 중에서 그래서 본인 평가 이래서 360도 단면 평가인데 동료 평가가 제일 안 좋아요, 사실은. 그건 아마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상대방한테 후한 점수 주면 내가 등수에서 밀린다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피드백을 주는데 부하 사원마저도 예를 들어서 좀 어렵다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건 내가 그러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저는 어려운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어려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속된 말로 해서 좀 약간 그 강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비디오 테이프 쪽도 적자라는 사업을 흑자로 만들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는 그냥 우리 다 같이 하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속된 말로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였고 PCB 사업부도 내내 어려움이 있었고요. 처음에 핸드폰 쪽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나중에 좋아졌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의 책임자로 일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앞만 보고 달린 거죠. 앞만 보고 달렸는데 공교롭게도 어려운 사업을 맡아서 그것이 이제 성과로 이어지다 보니까 또 진급도 계속 하게 되고 또 어려운 사업 맡다가 하다 보니까 진급도 되고 그때는 별로 이제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부사장 되고 나서 이제 내가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임원 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하사원들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부하사원들이 성과를 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24시간 잠 안 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부하사원을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드는 거죠. 이제 저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하나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피드백에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지지적 피드백은 잘하는 일을 계속 잘할 수 있게끔 칭찬해 주는 거거든요. 교정적 피드백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학대적 피드백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사 방침이 피드백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피드백 하는데 무의미한 피드백이죠. 그래 잘했어. 뭘 잘했다는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지지적 피드백하고 교정적 피드백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정적 피드백을 할 때도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하사원도 우리 상사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내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라고 사실은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인식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믿음, 신뢰. 아, 우리 상사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내가 열심히 한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믿음, 신뢰가 있으면은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식 키우는 게 자기 기준이고 또 부모 기준이거든요. 또 뭐 어디 가라 이 진로 결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는 본인이 못다 이룬 꿈을 이제 자식한테 이루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런 길을 갔으니까 너도 이런 길을 가라.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걸 원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제 연예인이 되겠다 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랐죠. 제가 볼 때는 연예인 할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 쉽게 탤런트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연예인이 되느냐. 특히 제가 이제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암기 과목의 학교 점수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야, 너 연예인 되면은 대본을 어떻게 외울래? 그게 문득 떠오른 거예요. 이게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가 안 좋았던 건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그걸 못 느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걸 강점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은 그렇게 반대하고 뭐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원래 뭐 애들한테 뭐 어느 뭐 예를 들어서 S대를 가라 뭐 이런 건 안 했습니다. 본인들이 또 학원 이것도 본인이 학원 가겠다고 하면 보냈지 뭐 남들 가니까 뭐 무조건 학원 가라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뭐 나 미술 공부하고 싶다 그럼 미술 가라. 나 저 체육관에 가서 태권도 하고 싶다 그럼 태권도 가라. 학교도 하고 싶으면 학교도 가고 가라데 하고 싶으면 가라데 가고 저는 그랬지 뭐 부모가 뭐 어느 학원 가라 이러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애들이 가고 싶다 하면은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라라고 이렇게 강하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하는 거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스스로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간섭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런 건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큰애 이렇게 됐고 작은애 이렇게 됐는데 특히 작은애 쪽에 대해서는 이제 애가 컴퓨터에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방에 놔뒀다가 나중에는 거실로 옮겨놨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루에 몇 시간만 하라겠다가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그때 당시 저는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일하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아, 이건 본인이 느껴야 된다. 본인은 지금 게임하면 친구들하고 해서 게임에서 다 이기거든요. 그럼 본인이 제일 잘난 줄 알거든요. 근데 세상은 넓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근데 마침 무슨 대회가 있어서 거기 참여했다가 이제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게 바로 코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본인 스스로 느끼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 중에서는 이제 뭐 부모 욕심에 애를 진학을 어디로 하고 또 취업을 어디로 하고 심지어 취업까지도 요즘 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거든요.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뭐 왜 어느 회사에 취업이 되는데 왜 학교에서 안 시켜줍니까? 라고 면담 오는 학부모님도 계시고요. 이제 그 정도로 신경을 옛날 저 같으면은 부모들은 전혀 관심 없었는데 특히 학점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고객으로 옵니다. 이게 이제 부모하고 자식 이렇게 와서 진단받고 코칭 받는 경우도 계시고요. 또는 뭐 이렇게 유학을 조기에 보내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미국에 유학 보내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자식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는 또 어떤 공부를 원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이제 거의 등을 돌리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알고 와서 이제 진단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자식은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다. 이러이러한 재능에 맞는 업무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떤 성격이니까 그래서 회계나 이런 쪽은 아닌 것 같다라든지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까지도 다 제시를 해주거든요.